이런 거 번거롭게 왜 가져오셨어요? 유행 지난 거라 아무도 안 먹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68년 인생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3초면 충분했습니다. 경상북도 단미당은 52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옥순 여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불을 켰습니다. 물려들고는 구리솥에 김이 천장을 적시기 시작하면 안동 읍내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옥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52년 동안 엿가락을 당기고 조청을 저으며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손마디마다 조그맣게 박힌 화상 자국들은 그녀가 걸어온 시간의 증명이었습니다. 21살에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배운 엿 만들기는 이제 그녀의 혼이 되었습니다. 옥순아, 엿은 정성이다. 불 조절 하나 틀리면 5년 공부가 물거품이여.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옥수는 엿 한 조각 한 조각에 자신의 인생을 담았습니다. 달지만 느끼하지 않게, 쫄깃하지만 이에 붙지 않게 그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단미당의 엿은 안동에서 소문났습니다. 명절이면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25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엄에 서울 가서 크게 살아볼라고? 아들의 눈빛은 야망으로 빛났습니다. 옥수는 아들을 보내며 단미당 엿을 보따리 가득 싸주었습니다. 민주는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고생했지만 40이 넘어서 사업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6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강세연은 서울 여자였습니다. 첫 대면 날 세연은 정갈한 무릎 길이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옥수는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말투가 또박또박했습니다. 도시의 세련됨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세연의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그날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내온 한과 세트를 보는 며느리의 시선이 1초 정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아, 예쁘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옥수는 안동 친척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신부 쪽 하객석은 화려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3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신랑 쪽 하객석은 상대적으로 소박했습니다. 안동에서 올라온 친척들은 대부분 소탈한 차림이었습니다. 옥수는 그날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연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넬 때 그 눈빛이 어딘가 시큰둥했습니다. 안동에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예, 단미당이라고 엿집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세연의 어머니는 아, 그러시군요라고만 하고 다른 하객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옥수는 서울에 단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할 때마다 어머님, 저희가 바빠서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손녀 하은이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안동에 한 번 왔습니다. 그때도 세연은 사흘 만에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옥수는 손녀에게 정성껏 만든 쌀엿을 먹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세연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아기한테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 당 성분이 너무 많아요.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들어 온 엿이 손녀에게는 그런 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수는 서울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올해 10월 중순,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메, 이번에 하은이 돌잔치 하는데 올라오이소 3년 만이라 꼭 오이소? 옥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녀의 돌잔치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옥수는 2주일 동안 정성껏 한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약과 매작과 다식, 그리고 단미당의 시그니처인 쌀엿까지 모든 과정을 손수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한지로 정갈하게 포장하고 전통 매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도 내 정성을 알아주겠지. 옥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37평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옥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은 너무 넓고 하였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하얀 가죽 소파, 하얀 벽. 모든 것이 차갑고 깔끔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세연이 나왔습니다. 미소는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술까지만 올라왔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하은이는? 자고 있어요. 아까 분유 먹고 잤어요. 옥수는 조심스럽게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쌓은 한과 세트를 꺼냈습니다. 한지 포장이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이거 내가 2주일 동안 손수 만든 거다. 하은이 돌잔치에 오는 손님들한테 나눠주라고. 세연은 그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2초 정도 무표정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번거롭게 왜 가져오셨어요? 그 말투에는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돌잔치 답례품으로 이런 거 안 써요. 유행 지난 거라 아무도 안 먹어요. 저희는 백화점에서 수입 쿠키 세트 이미 준비해 놨어요. 옥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행 지난 거. 네, 어머니 요즘 강남 엄마들은 전통 한과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칼로리 높고 포장도 촌스럽고요. 차라리 프랑스산 마카롱이나 벨기에 초콜릿이 훨씬 나아요. 세연은 상자를 거실 구석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치워두듯이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주일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반죽하고 기름 온도 맞추고 하나하나 모양 내던 그 시간들이 번거로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52년 장인의 손길이 유행 지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밥은 차렸냐? 옥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어머님. 세연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급스러운 흰색 접시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접시에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샐러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닐 용기째 담은 게 아니라 접시에 옮겨 담았지만 그 출처는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접시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접시에는 식빵과 딸기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녁이냐?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 민준 오빠 오늘 야근이에요. 저도 하은이 돌잔치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간단하게 먹어요.
간단하게. 옥수는 그 단어를 되씹었습니다. 자신은 3년 만에 올라온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대형마트 샐러드와 편의점 김밥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없이. 세연아, 네, 어머님. 나 안동서 새벽 4시 차 타고 왔다. 아, 그러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세연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옥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샐러드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양상추가 입안에서 씹혔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해 왔어?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왔다. 밥은 먹었어? 민주는 옥순의 표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옥수는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년 만에 올라온 시골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 옥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층 아파트의 불빛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옥수는 자신이 가져온 한과 세트를 바라봤습니다.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상자는 마치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성은 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옥수는 중얼거렸습니다. 52년 동안 엿을 고아온 손, 단미당을 지켜온 자부심, 아들을 서울 대학까지 보낸 그 세월들이 이 도시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연이가 날 부끄러워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옥순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시골 엿장수 시어머니, 촌스러운 한과를 들고 나타나는 구식 노인. 그게 며느리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옥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지, 그 거짓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동 엿장수 박옥수는 강남 한복판에서 자신의 진짜 선언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안동에서는 이 시간이면 벌써 부엌에 서서 촛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습니다. 강남의 새벽은 안동과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안동에서는 새벽이면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 이른 아침 장에 나가는 어르신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공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한과 세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성껏 매듭 지은 한지 포장지가 새벽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정말 유행 지난 거일까? 옥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하은아,
옥순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는 옥순에게 다가와 품에 안겼습니다. 옥순은 손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안아보는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매가 뭐 해줄까? 옥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신선식품보다는 포장된 반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옥수는 계란과 밥을 꺼내 계란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핸드폰 볼래? 하은이가 소파에 놓인 세연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안 돼. 엄마 거야. 아니야. 엄마가 보라고 했어. 할머니 사진 있대.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계속 조르자 옥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은 없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SNS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옥수는 SNS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안동에서는 전화와 문자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띄워진 사진과 글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진 한 장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나무 쟁반 위에 화려하게 포장된 젤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의 수입 젤리였습니다. 반짝이는 금박 포장지에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손수 만드신 전통 수제역과 한과입니다. 명문 전통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라 이런 K-디저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은이 돌잔치 답례품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옥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젤리는 자신이 만든 엿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한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을 시어머니가 만든 전통 수제품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명문 전통문화재단 이사장. 옥수는 단미당 엿집 주인이었습니다. 안동 읍내에서 52년 동안 엿을 고아온 평범한 장인이었습니다. 어떤 재단의 이사장도 아니었고 명문가의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세연 언니 시댁 대단하시네요. 역시 전통문화재단 집안이시라 품격이 다르네요. 이런 프리미엄 K-디저트 저도 갖고 싶어요. 어디서 구매하나요? 옥수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계란죽 끓는 냄새가 났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하은이가 옥순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옥순은 손녀를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시골 엿장수 시어머니가 창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전통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로. 할머니, 엄마가 친구들한테 거짓말했어.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할머니는 대단한 사람이래. 근데 진짜는 아니래. 옥수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말하는 것과 실제 할머니가 다르다는 것을. 옥수는 하은이에게 계란죽을 먹이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9시.
옥수는 안동의 친구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은 안동시장에서 30년째 떡집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혜영아, 나 옥순이다. 옥순아 서울 잘 갔어? 손녀 돌잔치는 언제고? 그게 혜영아.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옥수는 오전에 본 SNS 내용을 혜영에게 설명했습니다. 혜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혜영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내가 SNS를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니야, 옥순아, 내가 제대로 본 거야. 혜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노? 옥순아, 내 생각엔 며느리가 너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고? 혜영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사람들은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잖아. 며느리 친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아마 시댁 배경이 필요했을 거야. 그래서 너를 포장한 거지, 명문가 어른으로. 옥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노? 나는 그냥 도구인 거가? 아니야, 옥순아,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근데 말이야, 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옥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따지면 아들은, 가족 관계는, 혜영아, 나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안동 내려갈까? 그럼 며느리는 계속 거짓말하겠네. 너를 계속 명문가 어른으로 포장하면서. 옥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순아, 내 생각엔 며느리한테 한 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조용히 둘이서. 옥수는 혜영의 조언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세연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있었다. 옥수는 세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세연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세연은 쇼핑백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뭔데요, 어머님? 옥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내 휴대폰을 봤다. 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은이가 보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봤는데 거기 사진이 있더라. 어떤 사진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젤리 사진 그리고 내가 전통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글.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 옥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세연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친정이 평범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노? 강남에서는 배경이 중요해요. 누구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시댁이 어떤지, 그게 저의 가치를 결정해요. 옥수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사장으로 만든 거가? 네, 죄송해요.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냥 제대로 대접받고 싶었어요. 제 친구들한테, 하은이 유치원 엄마들한테. 와, 세연이는 시댁이 대단하네 그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옥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열등감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세연아, 내가 엿장수인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가? 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았다.
내가 너한테 부끄러운 시어머니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옥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52년 동안 지켜온 단미당의 자부심, 새벽부터 밤까지 엿을 고아온 그 시간들,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그 노력들,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옥수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내 휴대폰 봤어. 뭐? 그래서? SNS 글 전통문화재단 이사장 그거. A씨, 민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일단 조용히 해. 어메가 화내시면 귀찮아. 옥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귀찮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는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낙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52년 동안 지켜온 단미당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엿장수라는 직업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옥수는 다시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아, 나 며느리가 다니는 모임 알아볼 수 있겠어? 무슨 모임? 강남 학부모 모임 거기서 며느리가 나를 이사장이라고 소개한다더라. 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옥순아, 너무할 생각이고. 나 직접 가볼라고. 뭐? 내가 직접 가서 말해야겠어. 내가 누군지. 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근데 옥순아,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가족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 이미 틀어졌어. 혜영아, 옥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며느리도, 아들도. 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전화를 끊고 옥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강남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속에는 더 밝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단미당 엿장수의 자존심,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아침마다 거실에 나와 며느리와 마주쳤지만 둘 다 말을 아꼈습니다. 세연은 옥순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하은이를 돌볼 때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피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옥수는 그 이틀 동안 혜영과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혜영은 서울에 사는 조카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세연이 참석하는 모임은 강남 전통문화 학부모 연구회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옥순아, 거기 가면 학부모들이 20명 정도 된대. 다 강남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 알았어. 근데 말이야, 옥순아, 너 정말 갈 거가? 거기 가면 며느리가 받을 충격이. 혜영아. 나도 알아. 근데 이대로는 못 살아. 옥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옥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미당에서 가져온 한과 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약과 매작과 다식, 그리고 쌀엿. 모두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세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찜 싸는데 벌써 안동 가세요? 돌잔치는 모레인데. 옥수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세연아, 나 오늘 내 모임에 갈라고.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다니는 그 학부모 모임 거기 가서 말할라고. 내가 누군지. 세연은 옥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안 되노? 거기는 제 사회생활의 전부예요. 하은이 유치원 학부모들도 있고, 제 회사 동료들도 있어요. 거기서 제가 거짓말쟁이로 찍히면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계속 거짓말하고 살 거가? 어머님, 나를 이사장이라고 속이고 수입 첼리를 내 여시라고 올리고 그게 내 삶이가.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연아, 나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제일 슬프다. 엿장수가 뭐가 부끄러운 직업이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그냥 뭐가?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강남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시골 엿장수라는 게. 옥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통하지 않는다. 자신의 52년이 통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간다. 오늘 오후 3시지. 어머님, 제발요. 세연이 옥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요. 정말로요. 거기 사람들한테 제가 거짓말쟁이로 찍히면 하은이도 피해를 봐요.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옥수는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럼 진작에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옥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지켜야겠다. 내 체면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다. 오전 10시 민준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에 무슨 일이고? 민준의 얼굴은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나 오늘 내 와이프 모임에 갈라고. 모임? 무슨 모임? 세연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SNS에 올린 거짓말, 학부모 모임에서 시어머니를 이사장이라고 소개한 것, 그리고 오늘 옥순이 직접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옥순을 돌아봤습니다. 엄에 그게 좀 심한 거 아니가? 뭐가 심한 거노? 세연이가 한 짓은 잘못이제. 근데 엄애가 직접 가서 밝히면 세연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옥순은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네? 나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도 되는 거가? 나는 명문가, 이사장 행세를 계속해도 되는 거가?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서울 와서 사업하느라 고생한 거 안다. 세연이가 강남에서 적응하느라 힘든 것도 안다. 근데 그게 나를 거짓말로 포장해도 되는 이유는 안 된다. 엄애, 나는 단미당 엿장수가 자랑스럽다. 52년 동안 정직하게 엮어온 게 자랑스럽다. 그걸 내 와이프가 부끄러워한다면 나는 직접 나서서 말해야겠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연은 소파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1시, 옥수는 혜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아, 나 오늘 간다. 옥순아, 근데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할 건데? 그냥 진실을 말하려고. 내가 이사장이 아니라 엿장수라고. 그럼? 그럼 뭐, 며느리는 창피하겠지. 근데, 그게 며느리가 감수해야 할 때가 아니가. 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순아, 나는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해. 근데 조심해. 거기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 상관없어. 나는 내가 떳떳하면 됐어. 전화를 끊고 옥수는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고운 한복을 꺼냈습니다. 짙은 남색 저고리에 연보라색 치마.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한복이었습니다. 47년이 지났지만 옷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단미당의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흰색 광목 앞치마에 단미당이라는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옥수는 늘 부엌에서 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습니다. 이 앞치마는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옥수는 한복 위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엿장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옥수는 단미당 엿을 정갈하게 포장했습니다. 한지로 싼 엿 한 보따리. 이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박옥수는 혜영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세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한복 저고리 위에 두른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혜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순아,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끝내야지. 옥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에스프레소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옥순의 한복 차림이 눈에 띄었는지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연은 아직 옥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상자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전통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라 이런 K 디저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학부모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전통문화 쪽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세연의 목소리가 더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님께서 해외 바이어들이랑도 자주 미팅하시고 세연아, 옥순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세연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학부모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수는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순이라고 합니다. 세연이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옥수는 조용히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부모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여러분께 저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옥수는 앞치마를 쓸어내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전통문화재단 이사장이 아닙니다. 경북 안동 읍내에서 50년째 엿을 고아온 엿장수 박옥순입니다. 세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세연을 쳐다봤습니다. 세연 씨. 이게 무슨. 옥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제 며느리를 탓하지 마세요. 이건 며느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옥수는 품에서 보자기에 싼 엿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정갈하게 포장된 단미당의 엿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말하는 케이크, 디저트의 가치란 저 화려한 상자 속 수입 젤리가 아닙니다. 옥수는 엿 봉지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엿 조각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단미당, 엿 한 조각에 담긴 정직한 시간과 노동입니다. 학부모들이 숨을 죽이고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은 엿 한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이 투과되며 호박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엿 하나를 만들려면 엿기름을 우려내고 쌀을 고아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저어야 합니다. 불 조절을 잘못하면 다 타버리고 온도를 놓치면 굳지 않습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 거창한 문화재단 이사장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장작불 앞에서 땀 흘리는 엿장수가 만드는 겁니다. 세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옥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정직하게 엿을 고아왔고 그 돈으로 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이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세연 씨가 올린 SNS 사진들은.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입니다. 제가 만든 엿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었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엿 한 조각을 테이블 위에 놓고 보자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학부모들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여러분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보다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연아, 나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제일 슬프구나. 옥수는 뒤돌아섰습니다. 혜영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혜영이 옥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옥순아, 잘했어.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끝났어. 혜영아, 카페 안에서는 세연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옥순이 놓고 간 엿 한 조각만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 엿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옥순은 아들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현관에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세연한테 연락 왔어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보니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거였어요. 옥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옥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물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옥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세연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다만 자기가 가진 것에 자신이 없었던 거지.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화가 났어. 하지만 그 카페에서
세연이 얼굴을 보니까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더라. 옥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연이는 평범한 집에서 자랐잖니. 강남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민준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진짜 부끄러운 건 엿장수라는 직업이 아니야.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옥순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옥순은 일어나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세연아, 일어나거라. 어머니, 저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친정도 평범하고 강남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 보면 다들 화려해 보였어요. 세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어머니가 엿장수라는 걸 숨기고 그걸 전통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포장하면 제가 더 그럴듯해 보일 것 같았어요. 옥순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세연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옥순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연아, 나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제일 속상했어. 하지만 오늘 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 세연이 흐느꼈습니다. 옥순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연아,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내가 평범해도 괜찮아. 그게 진짜 너니까. 세연이 옥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에 들어가 하나씩 게시물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문화재단 이사장 시어머니라는 거짓말들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수입 젤리 사진들도 삭제됐습니다. 세연은 마지막으로 새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단미당 엿 한 조각이었습니다. 호박빛이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글은 짧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경북 안동에서 50년째 엿을 만드시는 장인입니다. 저는 그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연은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옥순이 부엌에서 나와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세연아, 괜찮겠니?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옥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옥순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옥순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가져. 그림 속에는 한복 입은 할머니가 커다란 엿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엿장수 할머니가 제일 멋져요.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하은이가 할머니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엿 만들고 싶어요. 옥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세연이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떠나는 날 아침, 민준과 세연, 하은이가 모두 배웅을 나왔습니다. 세연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제가 안동에 내려갈게요. 단미당도 보고 싶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든 오너라. 민준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하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또 오세요. 그래. 할머니가 연 많이 만들어서 올게. 옥수는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세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택시 안에서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하고 빠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품속 보자기에 싼 엿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단미당의 엿은 여전히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KTX 안. 옥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잘 가고 계시죠? 오늘 SNS에 단미당 소개글 올렸어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다들 어머니 엿 먹고 싶대요. 다음에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옥수는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그래. 많이 만들어 놓을게 고맙다. 세연아. 옥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짓의 포장지가 벗겨지고 진실의 단맛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가족은 진짜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옥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안동행 KTX가 역에 닿았습니다. 오후 4시, 가을 햇살이 플랫폼을 비쳤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역 광장 너머로 단미당이 보였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옥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 혜영이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수나 왔구나. 혜영아. 고마워 가게 봐줘서. 별말을 손님도 별로 안 왔어. 옥수는 작업대를 쓸어내렸습니다. 엿을 고던 커다란 솥이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주걱도, 불 조절하던 장작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혜영이 물을 끓여 차를 내왔습니다. 혜영아. 나 며느리한테 미안한 것도 같아. 뭐가? 그 애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냥 화만 냈는데. 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거짓말은 바로 잡아야지. 그래도 옥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도 좀 더 며느리 입장을 생각했어야 했는지 몰라. 혜영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아,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그 애들이 배운 거야.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엿기름을 우려내고 쌀을 씻어 솥에 넣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내내 엿을 고았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타버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엿이 완성됐습니다. 투명한 호박빛이 빛났습니다. 옥수는 엿을 식혀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오후에 손님 몇 명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옥순이 요새 소문났더라. 무슨 소문이요? 인터넷에 내 가게 나왔던데 며느리가 올렸다며.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연이가 올렸어요. 젊은 사람들 주문 많이 들어온대. 우리 손자도 봤다고 하던데. 옥수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휴대폰에 주문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미당 엿 주문하고 싶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드신 엿 구매 가능한가요? 서울까지 배송되나요? 옥수는 놀라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 세연이가 뭐 올렸나 보네. 어떡하지? 나 혼자 다 못 만들어. 혜영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떡집도 한가한데 뭐. 옥수는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혜영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옥수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혜영이 물었습니다. 옥순아, 세연이한테 연락은 오고? 응. 매일 문자와 주문 관리도 도와준대. 그래? 그 애 많이 변했나 보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응. 좀 바빠. 그런데 괜찮아. 어머니 주말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옥순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민준이 너 바쁘잖아. 어머니 도와드리려고요. 세연이도 같이 가고 싶대요.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보고 싶었어. 토요일 오전 민준과 세연, 하은이가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옥수는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옥순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은이. 잘 왔어? 민준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럼 할 일이 많으니까 더 건강해. 세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옥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세연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수수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연아. 잘 왔어. 세연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도우러 왔어요. 옥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네 사람은 단미당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세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뭐부터 하면 될까요? 옥순이 엿기름 우린 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걸러야 돼. 천으로 짜내면 돼. 세연은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엿기름을 짜냈습니다. 손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민주는 장작을 패고 하은이는 할머니 옆에서 엿이 고아지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엿이 점점 색이 변해요. 그래, 계속 저어야 해. 안 그러면 타. 옥수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세연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옥수는 주걱을 건넸습니다. 해봐. 힘들어도 멈추면 안 돼. 세연은 주걱을 잡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힘드네요. 옥순이 주걱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세연은 손을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이걸 50년 동안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옥수는 웃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 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옥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세연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녁이 되어 네 식구는 단미당 뒤편 작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옥순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세연이 반찬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밥을 푸고 하은이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주문 많이 들어온다며요? 응. 세연이가 SNS에 올린 덕분이야. 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엿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옥수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려줬잖아. 하은이가 엿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옥순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더 많이 만들어 줄게.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일만 하느라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너는 내일 열심히 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저 키우셨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 잘 자라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았어. 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자주 내려올게요. 그리고 단미당 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옥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세연아. 넌 서울에서 일해야지. 아니에요. 저 회사 그만뒀어요. 옥순이 놀랐습니다. 왜? 세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요.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옥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세연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세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네 식구는 함께 아침을 먹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세연이 옥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야? 제가 모은 돈이에요. 단미당 확장하는 데 쓰세요.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연아, 이건 내 돈이잖아. 어머니, 받아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옥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세연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세연아. 민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하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또 오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세 사람은 역으로 향했습니다. 옥수는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미당은 더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옥순과 혜영은 매일 엿을 고았습니다. 어느 날 세연이 혼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세연아. 혼자 왔어?
내 민준 오빠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세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수는 웃으며 주걱을 건넸습니다. 그래. 해봐. 세연은 천천히 엿을 저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혜영이 옥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옥순아, 며느리 많이 변했네. 그러게. 옥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세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블로그 하나 만들었어요. 블로그. 내 단미당 이야기 올리려고요. 어머니 허락받고 싶어서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 세연은 휴대폰을 꺼내 블로그를 보여줬습니다. 단미당 이야기 마이너스 50년 엿장수의 기록. 블로그에는 옥순이 엿을 고는 사진과 함께 정성스러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합니다. 저는 그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연아. 세연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로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옥순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단미당 앞에 눈이 내렸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작불을 지피고 엿기름을 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혜영이 함께였고 세연이 주말마다 내려왔고 민준이 가끔 짬을 내어 도왔습니다. 그리고 손녀 하은이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옥순이 요새 손님 많이 늘었지? 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좋겠다. 내 엿이 좋으니까 그렇지. 옥수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옥수는 다시 엿을 고았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옥수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서운함, 며느리의 거짓말,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순간들. 모든 게 힘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옥수는 엿이 고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엿처럼 인생도 천천히 고아야 제맛이 난다고. 급하게 끓이면 타버리고 온도를 놓치면 굳지 않는다. 정직하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50년이었습니다. 옥수는 완성된 엿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호박빛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건 정말 잘 됐네요. 세연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옥수는 며느리에게 엿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먹어봐. 세연은 엿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네, 정말 맛있어요. 옥수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단미당 지붕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거짓의 포장지는 벗겨졌고 진실의 단맛이 남았다고. 이제 가족은 진짜 맛을 안다고. 그리고 그 맛은 어떤 화려한 포장보다 진하고 깊다고. 옥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연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네, 어머니 그럴게요. 두 사람은 다시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엿을 자르고 포장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단미당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쁨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단미당 앞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옥수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세연은 이제 혼자서도 엿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인기를 끌었고 단미당은 안동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엿장수 할래요. 정직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옥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그것이 옥순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엿을 고아야 했습니다. 50년째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옥수는 나무 주걱을 들고 천천히 엿을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단미당의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